안녕하세요. 즐겁게 놀면서 유익하게 공부하는 채널 밀레니얼 TV입니다. 여러분 주식 투자 잘하고 싶으시다면 오늘 영상 끊지 마시고 끝까지 풀시청해주세요. 오늘 컨텐츠에서 수익 공개는 물론 왜 이런 종목을 매수했는지 그 이유와 앞으로 어떤 종목이 유망한지에 대한 이야기와 여러분이 주식을 매수할 때 고려해야 될 포인트 정확한 두 가지를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놓칠 부분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여러분 꼭 집중해서 보셔야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우선 제가 작년 여름에 미국 주식 배당주에 관한 컨텐츠를 한번 업로드한 적이 있습니다. 이 영상을 아직 안 보셨다면 본 영상을 다 시청을 하시고 그 뒤에 이 영상을 한번 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영상에서 제가 작년 여름에 공략을 하나 걸었어요. 제가 그동안 오랜 기간 투자했던 종목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면 여러분과 맞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이제 투자를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과 동일한 출발선상에서 같이 매수를 시작한다고 했었죠. 키움증권을 새로 개설을 해서 주식을 매수를 하겠다고 시작했죠. 약속대로 저는 키움증권의 해외 계좌를 개설하고 13개 종목을 매수했습니다. 지금 수익률이 어떻게 됐을까요? 약 9개월 정도가 지났는데 수익률은 13개 종목 모두 다 플러스입니다. 그럼 수익 공개부터 가겠습니다. 자, 보이시나요? 제 핸드폰 메인에 들어왔는데요. 얼굴하고 함께 하려니까 포커스가 잘 안 잡혀서 제가 화면을 하나 더 준비해 봤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왔고요. 그럼 이렇게 이 화면으로 같이 진행을 해 볼게요. 다시 금융 글로벌 S 네, 접속을 했습니다. 계좌를 누르고 지문 인증, 그 다음에 비밀번호, 계좌 비밀번호 입력. 자, 그러면 이제 수익률들이 이렇게 나와요. 수익률 오름차 순으로 정리를 해보면은 가장 높은 것부터 이렇게 정렬이 됐죠. 가장 수익률이 높은 게 지금 120%입니다. 그 다음이 수익률이 100%. 그러니까 2배가 넘었다는 거예요, 원금에. 그리고 85%, 74%, 65%. 그렇다면 수익률이 가장 낮은 종목은 얼마나 될까요? 가장 아래로 내려볼게요. AT&T가 현재 0.3, 0.8%. 어쨌든 플러스예요. 그 다음이 이제 뭐 1%. 그 다음은 17%. 전체적으로 보유한 모든 종목이 현재 다 플러스예요. 그럼 이쯤에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마이너스 된 종목을 미리 매도한 거 아니냐? 플러스가 된 종목만 남겨둔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거래 내역을 모두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거래 내역으로 들어가서 조회 기간을 지금으로부터 1년간 조회를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지금 3월이니까 2020년 4월 1일부터 지금까지 조회. 자, 매도 합계 제로입니다. 단 한 번도 매도를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매수가 11,560달러죠? 11,560달러를 매수해서 지금 얼마가 됐을까요? 16,590달러가 됐습니다. 전체적인 수익률은 42%예요. 약 9개월 만에. 자, 그럼 주식을 매수할 때 어떤 걸 유의 깊게 보셔야 될까요? 여러분 차트라고 생각하시죠? 차트 그다지 볼 필요 없습니다. 주식을 매수할 때는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PER, PBR 딱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자, 제가 화면과 함께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는 제 관심 종목들인데요. 자, 키움증권 좀 편하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쭉 보시면은 PER 수치가 나와 있고 PBR 수치, 그 다음에 배당 수익률이 얼마인지까지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기 편합니다. 자, 이렇게 쭉 보시면은 요거 이제 제가 다 매수를 했는데 지금 보시면 PBR이 1, 0.8, 1, 뭐 1, 요 정도가 돼요. 그리고 이제 PER 수치는 여기 예상 PER은 10 이하인 것들이 많죠. 여기는 뭐 마이너스도 있고 8, 10 이하인 것들이 많아요. 자, 그럼 일단 이 PBR이 뭐냐? 정말 많은 수치들, 많은 용어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 이거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PBR이 뭐냐? PBR은 주가 순자산 비율을 뜻합니다. 자, 화면으로 함께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서 1이라는 것은 장부 가치와 현재 주가가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0.8인 것은 현재 주가가 장부 가치의 약 80% 가격이라는 거예요. 20% 정도 싸다는 말이에요. 그럼 만약에 0.5가 됐다면은 현재 주식이 장부 가치의 절반 값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저평가됐다는 얘기죠. 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원래는 10,000원 정도에 해당하는 가치가 있는 주식인데 현재 5,000원에 살 수 있다는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PER이라는 수치는 뭔지 함께 알아볼게요. PER이라는 것은 주가 이익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뭐 복잡하게 설명할 수도 있는데 쉽게 설명하자면 PER이 10이라면 투자금을 회수하기까지 10년이 걸린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PER이라는 숫자가 낮으면 낮을수록 좋겠죠. 당연히 PBR이라는 숫자도 낮으면 낮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PBR, 여러분이 주식을 매수할 때 이 PBR이라고 써 있는 게 1 이하, 그리고 PER이 10 이하인 주식들을 매수하시면 돼요. 지금 보시면 이게 PBR이 1 이상으로 넘어왔어요. 2, 1.5, 1. 요것들을 제가 작년 여름에 매수할 당시에 PBR 수치가 약 0.5, 0.6, 0.7 그 정도였어요. 1 이하였기 때문에 제가 이 주식들을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들을 보면은 대부분이 다 캐피털 회사, 뭐 은행 회사, 뭐 허큘리스 캐피탈, 은행들이 많아요. 보시면은 JP모간 체이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 로열 뱅크 오브 캐나다 이런 식으로 제 관심 종목들에는 은행, 금융주들, 그리고 캐피탈, 뭐 부동산 리츠 이런 주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금융주들은 절대 망하지 않아요. 우리 세상의 경제가 돌아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돈이 필요하죠. 돈이 움직이는 기업, 금융주들은 망할 확률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리고 경제가 좋지 않을 때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게 금융주들이에요. 작년에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급격하게 주가 가치가 하락한 종목들이 금융주 그리고 항공주들입니다. 그렇지만 금융주들은 회복하는데 시간이 빠르게 회복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금융주들을 집중적으로 매수를 했고 현재 수익률이 대부분의 금융주들은 거의 100%가 넘어가거나 100%에 가까운 수익률을 내고 있어요. 제가 투자한 종목 중에 수익률이 가장 작은 AT&T 같은 경우는 통신사거든요. 한국으로 치면은 통신사가 뭐 원래 KT도 있고 SKT, LG텔레콤 이렇게 있죠. 미국이 AT&T가 있고 버라이즌이 있어요. 제가 뉴욕에서 살고 있을 때 AT&T라는 통신사를 썼기 때문에 좀 친숙한 것도 있고 여기 보시면은 대표적인 미국 통신사가 AT&T하고 버라이즌 두 개가 있는데 AT&T가 퍼 수치가 훨씬 낮아요. 그리고 PER 수치도 훨씬 낮죠. 그만큼 현재 저평가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둘 중에 훨씬 저평가가 된 AT&T를 매수를 했습니다. 또 AT&T 같은 통신사들이 또 앞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무궁무진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5G 시대잖아요. 5G 시대가 도래하면 이제 앞으로 통신 쪽 분야들이 급격히 상승할 확률이 높아요. 버라이즌이나 AT&T가 있지만 둘 다 괜찮아요. 둘 다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AT&T를 제가 매수한 이유는 단지 싸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주식을 하는데 차트 같은 건 다 필요 없어요. 차트로 뭐 지지선 그리고 저항선 그리고 이러는 건 전 솔직히 좀 이해가 안 되는데 도박이랑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카지노 가면 룰렛, 바카라 하는 사람들이 막 그림을 그려가면서 게임을 해요. 이번에 레드가 3번 나왔으니까 다음에는 블랙이 나올 거야. 이런 걸 막 예상을 합니다. 블랙이 3번 나왔는데 왜 다음이 레드가 나올까요? 룰렛은 항상 매번 돌릴 때마다 정해진 확률 똑같아요. 블랙에 들어갈 확률 50%, 레드에 들어갈 확률 50% 항상 똑같습니다. 레드가 3번이 나왔다고 그 다음 블랙이 나올 확률이 뭐 70%가 되고 그러지 않아요. 칸이 똑같은데 레드가 많이 나왔다고 블랙 칸이 이렇게 점점 넓어지는 것도 아니고 매번 수학적 공식 확률은 똑같아요. 바카라 룰렛 게임을 하면서 그림을 그려가면서 다음이 뭐가 나올 거다라고 유추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우스꽝스러운데요. 여러분 차트로 막 지지선 저항선 그리면서 다음 올라갈 거다 떨어질 거다를 예측하는 사람들도 비슷한 모습입니다. 주식은 차트대로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절대로 주식은 차트를 보고 사는 게 아니라 그 기업의 가치를 보고 미래 성장 가치를 보고 투자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미국 주식 배당주의 매력이 또 있어요. 자, 이렇게 메시지로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이제 키움증권 해외 배당주 내역이 이렇게 들어와요. 보시면은 3월 5일 뭐 4달러가 들어왔죠. 그 다음에 또 5달러, 4.8달러, 3월 2일입니다. 그 다음에는 5.2달러, 1.8달러, 2월 17일, 2월 3일에 또다시 AT&T 26달러가 들어왔고 그 다음에 또 30달러, 30달러 2월 2일이에요. 2월 3일 들어오자마자 하루 전에 또 여기 30.4달러, 30.8달러 그 다음에 56달러, 뭐 1달러, 7달러. 자, 이런 식으로 미국 주식 배당주는 매달 분기별로 계속 배당금이 들어옵니다. 배당률이 굉장히 좋아요. 우리나라 국내 주식의 배당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배당률이 좋습니다. 미국 주식은 배당금 문화에 굉장히 관대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작년 여름에 올린 컨텐츠에 여러분들하고 약속을 했죠. 키움증권 해외 계좌를 만들고 여러분과 비슷한 출발선상에서 같이 출발을 하겠다고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뭐 30대 사회초년생들이 한 달에 투자를 얼마나 할 수 있을까 생각해봤더니 한 100만원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100만원 정도의 투자금, 여유금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한 달에 100만원 정도씩 투자를 해봤습니다. 작년 여름부터.
그렇게 해가지고 아까 제가 거래 내역을 보여드렸는데 약 11,000달러였나? 그러니까 한 1,200만 원 정도를 넣었죠. 그 사이에는 이때까지 받은 배당금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얼마나 됐어요? 그게 한 1,800만 원 정도가 됐죠. 불어나는 속도가 일반 예금 적금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여러분들 100만 원씩 1년 동안 모은다고 치면 1,200만 원입니다. 그렇다면 한 달에 100만 원씩 여러분이 1억을 모으려면 약 8년 4개월 정도를 모아야지 1억이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미국 주식 배당주로 똑같은 금액을 모아간다면 약 3년, 4년이면 1억을 모을 수 있을 거예요. 그게 바로 복리효과의 마법이에요. 금융투자에서 가장 무섭고 무시할 수 없는 게 바로 복리투자거든요. 배당금을 받으면 그 배당금을 가지고 재투자를 하면 그 금액마저 또 다시 수익금에 합산이 되거든요. 매년.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 1년, 2년 정도는 그렇게 차이가 없지만 3년, 4년, 5년 지나갈수록 그 차이가 급격하게 상승하거든요. 적금만 10년 넣는 사람하고 이렇게 배당주 투자에 10년 투자한 사람들 10년 뒤에 보면 정말 하늘과 땅 차이일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여름부터 시작한 이 컨텐츠로 앞으로 꾸준하게 계속 보여드릴 거예요. 여러분들과 비슷하게 한 달에 100만 원 정도씩 해외 주식에 투자해서 앞으로 3년 뒤에, 5년 뒤에, 10년 뒤에 어떻게 되는지를 계속 보여드릴 겁니다. 아마 수년이 지난 뒤에는 엄청난 결과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늦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의 나이 중요하지 않아요. 미국 주식 배당주 빨리 시작할수록 유리해요. 그럼 왜 미국 주식이냐? 한국 주식도 있는데 솔직히 한국 주식의 미래 전망은 그렇게 밝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첫 번째 이유로 인구 문제를 꼽을 수가 있어요. 국내에도 정말 좋은 종목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전망이 밝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는 해외 주식으로 눈을 돌려야 할 때고요. 그렇다면 인구 하나만 가지고 봤을 때 가장 경제가 앞으로 좋아 보이는 나라는 바로 베트남하고 인도죠. 젊은 층 인구가 엄청나잖아요. 그 젊은 층 인구들이 일을 하면 생산력이 엄청납니다. 경제의 주도권을 갖고 있는 나이가 40대거든요. 40대는 돈도 가장 많이 벌고 소비도 가장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에 40대가 많으면 경제가 활발하게 돌아갑니다. 젊은 층 인구가 없다면 경제가 죽어가는 거겠죠. 만약에 여러분이 인도나 베트남 시장에 투자를 한다면 우리나라의 과거 20년 전 정도를 생각하시면 돼요. 과연 인도, 베트남 이런 데서 5G 기술이 지금 당장 들어올까요? 아니에요. 들어온다고 사용할 사람도 얼마 없습니다. 그 나라에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뭐 베트남, 필리핀, 태국, 인도 이런 데 가면은 핸드폰도 없는 사람도 많고 심지어 은행 계좌도 없는 사람도 길거리에 정말 많아요. 다 녹슬은 자전거 하나 타고 다니고 자전거도 없어서 걸어 다니는 사람들도 엄청 많습니다. 위생적이지 않고 경제가 많이 뒤처져 있어요. 우리나라에 딱 20년 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베트남하고 인도가 앞으로 경제가 발전하면 뭘 발전할까요? 우리나라가 약 20년 전에 경제가 급격하게 성장할 때 조선업이나 철강 산업들이 많이 발전을 했죠. 바로 일을 할 수 있는 생산 인구가 많기 때문이에요. 공장을 만들어야 되고 일을 하고 노동을 하고 돈을 벌고 경제가 돌잖아요. 그렇다면 인도와 베트남을 우리 한국의 약 15년 전, 20년 전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 나라에 어떤 주식을 사야 될지 감이 오시죠? 제가 시간이 날 때마다 미국 주식 배당주에 관한 컨텐츠는 종종 업로드를 하겠습니다. 전업 유튜버라면은 매일매일 컨텐츠를 업로드 하겠지만 아직은 전업 유튜버가 아니고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업로드 주기가 조금 느려지긴 하는데요. 그래도 종종 좋은 컨텐츠 올려드릴 테니까요. 꾸준히 봐주시면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 집 없어도 됩니다. 여러분들 사회초년생들이 가장 큰 실수를 하는 게 집부터 살려고 한다는 거예요. 집부터 구하지 마시고 집 살 돈으로 주식부터 먼저 시작하세요.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 앞으로 전망 밝지 않아요. 서울 수도권 이외의 부동산 시장은 거품이 언제 터질지 몰라요. 정말 위험합니다. 인구 문제가 있잖아요.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 인구가 없는데 그 건물의 가치가 폭락할 수밖에 없잖아요. 앞으로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은 거품이 터질 일밖에 안 남았어요. 물론 서울과 수도권은 제외입니다. 서울 수도권은 앞으로 50년 뒤에도 100년 뒤에도 사람이 모여있기 때문에 서울 수도권은 제외예요. 그렇지만 지방도시의 부동산들이 정말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초년생 분들은 부동산부터 살 생각하지 마시고 주식부터 사세요. 미국 주식 배당주가 답입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이쯤에서 마무리하고요. 또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밀레니얼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